보고서는 삼형화학, S&T 모티브, SL, V1텍, 에브리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596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21.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161.2% 상승했습니다. 자, OPP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경쟁 완화까지 되어서 매출액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컨덴서형 캐파시터 필름 자체도 가정용도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인버터, 그리고 차량용 콘덴서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방막 캐파시터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이죠. 사실은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둘 다 사용이 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생산, 양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24년부터는 국내 대형마트의 PVC 재질의 포장 사용이 금지가 되면서 PO의 친환경 랩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요. 19년도에 국내 최초로 PO 랩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작지 않은 시장이고요. 해가 갈수록 매출액은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의 경량화, 소형화 확대에 따라서 캐파시터 필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삼형화학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응 가능한 업체이면서 2023년도부터는 친환경 차량에 관련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2024년 정도가 되면 정말 전기차는 좀 많이 보급된 상태일 거고, 트럭 쪽으로 많이 보급돼 있을 거고, 이제 수소차도 이제 개별 차 넥소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 부분 나올 거라 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사장으로 있는 분하고 이제 사장의 아버지인 회장관의 약간 이해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아서 그 부자인한 같은 것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경영권으로 한번. 물론 그건 그냥 뭐 지나가던 풍문에 정도로 그냥 그쳐버리고 다시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물론 또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갑자기 막 왜 올라가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형화학 정말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도 신성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업황에 따라 조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S&T 모티브고요. 영업이익은 237억 원으로 추정치는 부합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생산 차질로 감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GM형 드라이브 유닛 매출도 볼트 EV 리콜에 따른 생산 중단 영향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세에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장비, 방산 그리고 전방산업 호조와 계절적 성수기 때문에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차의 향에 대해서는 32.5%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배당량은 1,600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급 개선이 2분기에 일단은 해외 시장에선 전망이 나왔거든요. 2분기는 해결이 될 것이다. 2분기부터는. 네. 그래서 특수 부분 반도체 장비 매출 호조와 그다음에 군용 총기 교체 시기도 도래를 했고,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생산 재개가 2분기부터 본격화되면서 개선폭은 하반기에 커질 거라 보고 있고, 여기 주가를 살짝 먼저만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분기까지도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281억 원, YOY 대비해서 4.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적전을 했습니다. 적자전환. 그래서 모두 하회를 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원재료비도 상승을 했고요. 종업원 급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생산 체질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차종의 이것이 2분기에 내내 사실상 전무를 했고요. 21년도니까 좀 많이 전해죠. 그래서 적자 지속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그래서 상회를 했지만 LED 헤드램프 침투 확대와 완성차 믹스 개선에 따른 블렌디드 ASP 상승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환경에서 8천억 준후반대의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아이템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것으로서 파워트레인 중립적인 100% 전장품이기 때문에 ICEV, BEV, 엔트리카, 고급차 등의 다양한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론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수급난이 풀려야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테슬라 쪽을 보면 사실 뭐 2024년, 뭐 25년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하지만은, 국내에서 일단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산을 하고 조달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SL도 어쨌든 간에 해외 매출이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좀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직 1분기까지도 수익성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목표가는 좀 하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1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2차 전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액은 511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64.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마이너스 23.1%를 공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LCD, OLED, 흡압, 아니군요. 앞은 검사기. 네, 매출이 확대됐고요. 자회사 인수 후에 관련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분기만 본다면 65% 그리고 영업이익은 2% 정도 상승을 해서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자회사는 시스콘이라고 밝혀졌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한 후에 2차전지 산업에 투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고객사로 잡고 있는 V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주가 확대가 되고 또 Z 스태킹 공법을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상으로도 했지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제품 경쟁력 및 소형 검사 장비 납품을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 3분의 1 장비 수주를 LG전자 향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콘의 지분 가치. 그래서 시스콘 같은 경우에는 AMR 기반의 산업용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설비 회사라고 하고요. 국내외 대형 고객사와 공급 계약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동화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H사라고 하면 현대겠죠. 현대에 100여 대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출 배상은 작년에는 90억에서 올해는 150억까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한번 테마적으로 싹 한번 돌았잖아요. 오늘도 로보가 좀 올라갔었는데 V원택이 좀 올라갔는지는 체킹을 못했지만은 V원택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로봇과 2차 전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좀 적합한 회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주이고요. 네, 에브리봇입니다. 로봇주라고 좀 관련이 있죠. 어쨌든 간에. 네. 영업이익과 매출액 같은 경우에 623억, 그다음 105억 원으로 21%, 그다음 3.8%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예, 저도 투자를 했지만 거의 뭐 약수익으로만 했죠. 예, 작년 지연됐던 흡입걸레, 겸용, 로봇 청소기 신제품 출시 효과로 20% 상회하는 매출의 상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기가 있는 3스핀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배나 상승을 했고요. 3스핀 비중이 무려 25.2%입니다. 예, 올 상반기에는 또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경쟁력 이어나갈 것을 보고 거의 뭐 대형 기업에서 뭐 뛰어들지만 않는다면 에브리봇이 거의 뭐 1대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로봇 청소기 쪽에서는. 자, 올해 수출은 100억 원. 대이고요. 비중은 16%. 삼성전자 ODM, 그 다음에 미국 아마존닷컴의 매출 증가세와 더불어서 대만, 그 다음 베트남, 해외 파트너사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내 수익도 좀 더 늘고 있고 보급률이 12에서 15% 정도 수준이고요. 업계 1위, 중장기 성장 기회도 여전히 크게 판단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삼영화학은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네, 주가가 뭐 최근에도 한번 올랐다가 수급 때문에 안 좋아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들보다 좀 견조하죠. 네, 오히려 견조하다고 봅니다. 그 월봉상으로도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건 아니라서 주봉상으로 굉장히 길게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이때가 그 부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가 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후로 바닥은 사실 거의 다졌다고 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월봉상으로. 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 뭐 그렇게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0억 원대 되는 좀 소형 회사니까 시장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좀 내려올 거라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S&T 모티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거의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봉상으로는 좀 저점, 주봉상으로도 저점이네요. 월봉상으로도 거의 저점이죠. 코로나 이후, 그쵸? 네, 요때도 좀 안 좋긴 했지만 싹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무적으로도 좋다는 거 아까 확인했고요. 1,000억 원, 1,000원 현금 배당을 하고요. 또 자사주 300억 규모의 신탁 체결됐는데 근데 신탁 체결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사주를 진짜로 매입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니까. 4분기에 소폭 안 좋긴 했는데 지금 요런 게 있네요. 코렌스하고 부품 경쟁 격화, 인력과 기술 유출 공방. 네, 그럼 지금 여기는 좀 소송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좀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S&T 모티브는 요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하나라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가려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SL. 자, 여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여기도 어쨌든 간에 그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밖에 없고 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거래량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요렇게 상승분은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내려와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 16,000원 정도가 되지 않으면 혹은 18,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되지 않으면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믹스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외형 성장은 됐지만은
결론은 이번 분기 컨센서스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감점이고, 어쨌든 하반기까지 1분기도 실적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네, 그 정도까지 하면 3개월 기다려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나오니까 그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SL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V1텍이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네, 오늘 2% 네, 상승했습니다. 로봇주들이 조금 상승했지만 V1텍은 선택은 받지 못한 것 같고, 네, 일봉상으로 저점,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걸 다시 깎아먹고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로봇주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월봉상으로도 네, 되게 지지부진한 네, 그런 장세이고, 네, 상장을 2017년도에 처음 한 것 같고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소형 회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요. 네, 뭐 그래도 든든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공장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V1텍 조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오늘 강세를 좀 띄었네요. 6.45% 정도 로봇주에 힘 입어서 오늘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였던 것 같은, 언제였죠?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이때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상장 언제 했나요? 이전 상장을? 이전 상장 언제 했죠? 좀 오래된 느낌은 있긴 한데 언제였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때였죠? 7월. 그랬네요. 좀 오래됐네요. 네. 차트적으로 좀 다시 이쪽으로 보면 7월 때쯤 이때 그래서 좀 일부러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고 나서 이때도 좀 단계적으로 좀 올렸고, 그래서 이때 계속 안 좋아졌다가 한번 팍 올라갔었어요. 이때가 로봇주들이 굉장히 활발했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V1텍도 그때 올라갔던 것 같고,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볼 게 안 될 것 같고, 네, 일봉상으로 여기를 보면, 그죠? 여기서 보면 10월이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한번 끌어올렸어요. 그때 월 말쯤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 잡고 있는데 조금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적도 안 좋아졌는데 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브리봇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단타 아니면 투자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삼형화학, 그 다음에 SL, 그 다음에 V1텍 중에서 여긴 소송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SL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후, 그 다음에 V1텍은 지금, 그 다음에 삼형화학도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보고 네,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